네, 줌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를 아주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깜찍이 성금 씨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은요, 좀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네. 여성 취업 이슈와 여성 취업의 팁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개그우먼 성금이에요. 네. 성금 씨 빨래 뭐 잘 하시죠? 아유, 저 빨래 잘하죠. 세탁기가 아주 열심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좋습니다. 세탁기 네. 돌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쵸? 맞죠? 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네네. 오늘 또 새로운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자를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하트썸 코리아의 김희경 선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기훈 씨랑 보고해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네. 하트썸 코리아 김희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노메이크업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메이크업을 했는데 제가 진짜 오늘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즘 모습 좀- 여성분들이 유행한 수명 메이크업 이런 그렇죠. 건가요? 한듯 안 하는데 누드 네,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네. 메이크업. 우리 김 내추럴하죠? 씨는 누드 메이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파무파탈. 그렇죠. 이분 빼놓으면 한국경제TV를 얘기할 수 없다. 네. 기자계의 대표 우리 박준식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1년 만에 다시 줌마렐라에 네네.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돌고 돌다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돌아오셨네요. 네, 상당히 네. 지금 긴장도 되고 내일 또 수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수능 보는 심정으로 오늘 방송 임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돌고 도는 방송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조금 저희가 새로운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제 여성을 취업 이슈들을 알아볼 텐데요. 김희경 컨설턴트,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여성 취업률을 남성만큼 끌어올리면 2020년까지 미국은 5%, 일본은 9%의 경제 네.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여성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신흥국일수록 여성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그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 고용을 남성과 동등하게 할 경우 그 이집트는 34%, 인도는 27%,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각각 12%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오. 굉장하죠. 네, 향후 10년 사이에 여성 10억 명이 세계 노동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그 경제 시장에 뛰어들 경우 중국과 인도인만큼의 경제 그 파급력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볼 거고요.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여성 취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놀랄만한 예, 조사 결과입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 여성이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남성의 경제 활동의 경우 25세부터 50대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네. 55세 이후에 하강을 하는 반면 그 여성의 그 경제 참여율은 20대에 증가했다가 30대 결혼과 함께 하강하는 M자형 그렇죠. 곡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네.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30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L자형을 띠고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여성 경제율이 많이 하강 그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그러면은 선인 씨도 네. 아이 나중에 그러니까요. 출산하면은 일 안 하실 건가요? 그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30대 뭐 결혼 그리고 이제 출산과 함께 이 취업이 이제 단절이 되죠. 경력 단절 경제상. 여성이 예. 많이 발생하게 30대 되죠. 결혼, 그러니까요. 출산. 다 서진 씨 얘기네요. 그러니까 곡선을 보니까요, 굉장히 들쑥날쑥하네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믿기 힘든 거죠, 우리 그렇다 여성분들은. 보니까 이제 면접을 볼 때 뭐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예. 물어보는 것도 아무래도 이런 이유 근데 때문인 이거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사실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육아 우리나라 그 어머님들은 네. 여성분들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각별하기 네, 그쵸.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을 하면 육아에 네. 굉장히 전념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시거든요. 네. 애 사심이 암만 많더라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자들도 이제 계속 경제활동 하고 싶죠. 그런데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직장에서도 그 워킹맘들을 보면 예.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야근도 마음대로 못하고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거든요. 결국엔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인 씨는 예. 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빨리 나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늦었습니다. 도움이 돼야 돼요. 맞는 네, 사회적으로 변명인가요? 네. 사회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좋은 세상이 와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일단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전남 여성 취업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전남 여성 취업 박람회는 7일 오늘 이루어집니다. 네. 장성군 홍길동 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새일로 시작하는 비상 여성들이여 새로 일하고 다시 날자라는 네. 구호로 전남 여성 취업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사전 접수를 한 구직 그 희망 여성들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당일날 바로 채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 굉장하네요.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네.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남에서 한번 움직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은 없을까요? 네, 경기도 북부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경기도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11월 1일 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일들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 날 그 여성 그 북부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1일마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고객 상담원이나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그리고 격리사무원, 가정보육교사 같은 이렇게 여성들이 직장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몰랐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역시 그렇죠. 아는 게 힘입니다. 일들날이라는 이름. 이름 너무 굉장히 예쁘죠. 예뻐요. 그렇죠? 네. 일이 이름이 참 뜨는 날. 예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 그곳에서 바로 또 채용도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남에서 이제 한다는 예. 그 박람회에 닭살이 돋았어요. 왜요? 여성들이여 다시 날자. 오, 새로 시작하자. 네. 네.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박람회 정보도 알았고 이제 가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무작정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준비는 해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네. 있을까요? 준비할 게? 네, 맞습니다. 그 사전에 미리 이렇게 박람회 정보를 아셨으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취업을 준비하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훈 씨 아시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네. 첫인상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그리고 뭐 이력서도 잘 준비해야 이력서,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력서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사전에 그 정보를 아셨으면 박람회 이력서를 준비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끔 박람회에 가시면서도 이력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정말 맨몸으로 가셔서 기업 정보만 보고 오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맞춤 이력서를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보통 오프라인에서 박람회가 열리고요. 온라인 사이트에 기업 정보가 오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근데 네. 여기서 이력서, 좋은 이력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야, 이런 이력서만은 좀 피해봤으면 좋겠다. 뭐 네. 특이한 이력서 보신 거 있어요, 성금 씨?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력서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을 진짜 자기가 잘 나오려고 이게 욕심이 과한 거죠. 막 이상한 표정 짓고 막 이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준다 그래서 눈 막 부리부리하게 막 이렇게 찍고 좀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싶어요. 많은 또 그렇죠. 또 많은 이력서를 보신 분 중에 한 명이 우리 박 기자님이신데. 그러니까요. 내가 본 기억에 남는. 이력서, 야, 이거는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사진을 연예인 사진 넣은 이력서를 본 적이 있고 정말로 자기 자기 사진이 사진이 아니라? 자기 사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바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넣은 적이 있고 유유. 아, 유유, 이거. 유유 요즘 많습니다. 네, 자기 이력서에 무슨 옛날에 무슨 뭐 고생을 했었고 어려웠었는데 유유 눈물 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그거를 정말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열나 짜증 나삼 뭐 이렇게 이력서에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그거 꼴물견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장난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사진 없으신 분 그 얼굴을 그림을 그리신 거죠. 어머. 사진단에다가. 아, 이력서에다가. 이력서에다 자기 그림, 초상화를. 자기 이제 캐리커처를 네. 네, 그리신 분 봤는데 네.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좀 진지하지 못한 자세는 글쎄요 면접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진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력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네.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복장에도 또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1차에 합격을 했다, 혹은 네. 이력서를 내면서 또 복장까지 바로 면접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바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정장을 입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채용 박람회에 다녀왔었는데 그냥 캐주얼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에서 바로 오신 것 같은 복장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냥 박람회를 편하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박람회는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인사 담당자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격식을 갖추시고 매너를 갖추셔서 면접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요, 박람회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진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람회가 사실은 여러 종류의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구경하고 이런 네. 박람회는 뭐 편하게 가셔도 되겠지만 그럼요. 이 취업 박람회, 그러니까 네. 내가 일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쵸. 편안한 복장은 안 되겠다. 네. 잠재적으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곳이 박람회이기 때문에요. 네, 면접 복장을 갖추시고 언제든지 면접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또 예. 한번 알아보죠. 이런 복장 박람회에서는 절대 피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본 최악의 복장. 우리 박 기자님 참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박 기자님 보면은 주변에 없으신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촬영이나 취재를 갈 때 카메라맨들이 꼭 잡는 그 복장이라든지 그 샷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노출이 심하면은 무조건 카메라한테 잡힙니다. 아. 네. 근데 이건 무슨 뭐 슈스케도 아니고 채용 면접 보러 오는 거라든지 채용 박람회인데 과도한 노출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짧은 치마 입는다거나 아니면 앞이 좀 파인 그런 블라우스를 근데 이런 입는다거나 말씀 드리긴 좀 하는 경우도 뭐하지만 있죠. 뭐 나쁘진 않으셨잖아요. 방송용으로는 괜찮지만은 네. 그게 실제 채용이라든지 자기가 구직 활동에는 절대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출이 심한 의상은 피하라. 보기에는 괜찮으나 내 직원으로 내 사람으로 쓰기에는 조금 약간 두렵다. 그쵸. 뭐 이런 말씀 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성금 씨는 만약 면접을 보러 가시면 그렇게 입고 가시나요? 아니요. 그럼요. 저 지금 상상했거든요. 네. 내가 진짜 어디 대기업에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노출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막 치마도 막 옆트임 치마 있잖아요. 네, 샤론스톤 같은 거. 면접 옆에 트임 딱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브라우스도 시스루. 막 속옷 다 비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금 씨가 이제 면접 보러 갔다 맞고 오는 경우가 가끔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성금 씨 구두 같은 경우. 날라온다는 얘기가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신발 날라오고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네. 오늘 박람회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이 박람회가 과연 우리 여성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제가 아까도 예.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담당자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서류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결혼을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류에서부터 필터링하게 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직접 보고 얼마만큼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가를 인사 담당자 앞에서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채용의 기회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네. 끊임없이 인사 계속 담당자에게 보여줘야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박람회긴 박람회지만 일단 인사 담당자를 만날 때 자세부터가 약간 면접에 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그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2차 면접을 회사에서 그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잘 보이시는 게 그 다음에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접하다 보면은 이 말투 같은 거 아까 그쵸. 뭐 박 중요하죠.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유. 유유 이런 거 이런 것처럼 근데 평상시에 말투 또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면 네. 뭐 니다까로 정리가 좀 되죠. 정리가 돼서 딱 예. 말하는 편인데 여자들은 뭐 오히려 어머, 그랬는데요.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맞습니다. 한데요. 면접은 격식 있는 자리고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애교 있는 말투보다는 좀 격식을 차리고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이력서부터, 네. 그렇죠.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고 굵게 그렇죠. 이력서부터 이제, 의상, 그리고 또 태도. 뭐 예. 이런 것까지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구직자들은 이제 준비가 딱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성 취업을 위한 노력, 과연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말로는 우리는 여성을 받습니다. 뭐 누구를 뭐 우대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평택시에서는요, 네네. 그 평택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여성 인력 취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공단 지역 내 15개 기업과 여성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역시 이렇게 그 공단하고 같이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군요. 이제 쭉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와 기업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성 취업에 관련된 그런 정부나 아니면 그 사회 뭐라 그러죠? NGO 단체들의 네네. 네, 그런 프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용 시장에서 여성 취업률 같은 경우는 남성 1명 취업한 거, 그러니까 3명 취업한 게 여성 1명 취업한 거와 마찬가지인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 1명 취업시키는 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원이나 사회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취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갖고, 네. 지금 일단, 여성 취업 이슈에 이슈들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쭉 한번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이 공모전에 대해서, 네. 자, 임하는 태도와,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 여러 가지 그냥 네. 임팩트 있게 딱 알아봤는데,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우리 박 기자님이 여성 취업 이슈에 대해서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제가 1년 만에 이제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어젯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또 이벤트를 펼쳐가지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좋은 오늘 이벤트 필요합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품을 준비하셨다고. 오늘의 주제는 네네. 주제는 뭐 이렇게 한참 꺼내죠? 이겁니다. 이게 뭔가요? 그거 짠, 종이 부채? 장난치나요? 부채도사? 네. 부채. 네. 부채도사. 네, 부채도사입니다. 정답, 예. 네, 벌써 이제 의식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잠깐만요. 취업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부채도사님? 이거 피시는 폼이 약간 부채도사. 여자 점 좀 보러 많이 다니시나 본데요? 가끔 갑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요즘 하도 이제 취업이 어렵고 네.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 2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어머. 깜짝 놀랐다가 네. 또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봤더니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점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예, 2001년도에 이미 구직자 중에 36%가 점을 본다. 답답한 마음에. 오. 그런 기사가 실렸고요. 매년 점 관련 기사는 나왔고 2007년도에는 신세대 취업 풍속도 그래가지고 예. 점집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그런 점집을 찾는 청년들. 예, 신세 한탄하는 기사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80년대, 90년대에도 점 보러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단지 좀 보도라든지 기사가 덜 됐고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부각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답답해지신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장인 인생에서 3번 정도 점을 보는데 네. 그게 처음에 구직할 때 이제 회사 막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보고 근데 이제 입사를 한 후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쯤에 그때쯤에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점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요. 다 구직자 생활 있었잖아요. 그럼요.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네. 성금 씨는 예전에 점 보는 3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가요? 요즘은 A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 점 한 번 보고요. 네. B사에 하려고 할 때 점 한 번 보고요. C사에 할 때 점 한 번 본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점을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인데. 간절하고 답답하니까 자, 그렇죠. 내가 최근에 봤던 네. 점 내용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네. 선희 씨, 최근에요? 무엇에 고민 때문에 점을 보셨나요? 저요? 남편? 아닙니다. 시어머니?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이를 언제 가져야 할까요? 그럼 뭐 점쟁이가 네. 뭐 이렇게 지정을 아니, 해주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도 너무 계속 하고 싶고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가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점을 본 적이 있어요. 박 기자님 언제가 좋을까요? 부채 드셨으니까 네. 오늘 점 쳐주시죠. 아마 올해 넘기면은요 바로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 야, 많이 보신 포스가 있어요, 지금. 네. 왠지 신빙성이 있는데요, 괜히? 그렇군요. 우리 성금 사실은, 씨는 언제 보셨어요? 저는 한 5년 전에요. 그 굉장히 용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제 동갑내기 친구들 10명이서 네. 이제 의정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수원에서. 보통 멀어요, 또 용하다는 네, 집을. 또 엄청 멀어요. 용하다는 네. 집 산골에 있어요. 네, 갔는데 저한테 647만 원 내면 나팔 불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연예계에서 성공하게 해준다고. 647만 원 내고 굿하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막 신선해요. 지금 나팔 불게 해준다 이런 말. 우리 김희경 씨는 언제? 저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 취업 준비하면서 예. 점집에 좀 많이 다녔었죠. 네. 다들 뭐 점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없어요? 전 점을 한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 굉장히 이뻐하는 후배 개그맨이 있어요. 서성금 씨 말고 네. 손원수라고 네. 그 개그맨 그 친구가 점을 그렇게 보러 다녀요. 그래서 점집 어디 괜찮은데 없니 그랬더니 네. 형 지금 기가 막히게 얼마 전에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부산이에요. 형 지금 KTX 타고 같이 가실래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가라 이러는데 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장소를 떠나 그래요. 장소가 어딘 게 중요하지 네. 않고 어디든 가시더라고요. 일단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든 가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점을 좀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님?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여성이 점을 보는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여성 중 7명이 여성이고 남성이 30%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게 최근 경향입니다. 예전에 기사를 또 살펴봤더니요. 네. 12년 전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점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 근데 벌써 그 시절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직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여성이 사회에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음지에 있는 맞아요. 예, 약간 좀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이 찾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이 많이 불거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향들은 특히 신년원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에도 연초되면은 아 내가 어디가 좋을까 내가 지금 좀 때려치고 어딜 가야 되나 막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보는데 네. 그때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점이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뭐 관상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아이 때문에 점을 네. 한번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네. 말을 좀 믿고 계세요? 그냥 뭐 전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은 신뢰하지 결과가 예. 그냥 그때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는데 사실 또 지나고 나면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김희경 씨는 그때 네. 점 보셨을 때 들었던 얘기를 믿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요. 저보고 물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찌되었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보신 곳은 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남성보다 여성분들께서 점을 봤을 때 훨씬 더 이야기를 훨씬 많이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어떤 얘기인지 박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통계 자료에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점괘라든지 점 얘기에 대해서 그 참고로요. 제가 딱 요맘때쯤에 네. 저희 어머니께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저 용안 점집에 갔어요. 아, 수능 보기 전에. 아니, 네. 옛날에는 수능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갔더니 폭력고사 시대이죠. 가자마자 그 할머니가 정말 고개를 돌리면서 헤헤 그러더래요. 왜요? 에헤 그러면은 점을 보는 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환이 있거나 뭐가 고민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헤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슬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괘라든지 아니면은 점의 결과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이 역술인들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잘 믿는다기보다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 믿는 척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리액션이 훌륭한 거군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무슨 얘기해주면 호응도 잘해주고, 저는, 맞아요. 스스로 좀 고민을 털어놓기도 그렇죠, 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요, 여자들이 예. 많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더 잘 믿고 점도 더 많이 보러 가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뭐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만큼 뭔가에 의지를 했었을 때, 또 궁금증. 그러면 뭐 그래요. 혼자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들이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을 보고 거기에서 해주는 말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네. 속 깊은 얘기 잘 안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듣고 예. 이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위안을 더 삼고 네, 싶은 위안을 거죠. 삼고 조금 더 신뢰성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성분들에게 그래요. 제가 대표로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막힌 곳을 뻥 그쵸. 뚫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알짜 정보들이 또 가득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얼마나 취업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점이나 뭐 타로 카드 이런 걸 의지하겠어요. 두 분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끝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라는 부분들이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을 본다는 거는 관상도 있고요, 팔괘도 있고, 뭐 사계도 있고, 뭐 주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족상도 보고 다 보는데 점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또 관상입니다. 면접 볼 때 관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성형을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표정,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어떤 위로라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점을 본다라고 또 일견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점을 보시는 거는 저는 재미로 뭐 타로나 한 번쯤 보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거기에 맹신하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면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희 씨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십시오. 네, 이제 안 보러 가려고. 알겠습니다. 손이 아깝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저희가 네. 재미있게 여성 취업 이슈에 이슈들.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신메렐라 네.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수능입니다. 날이죠. 1년 동안 준비한 우리 예. 고3 수험생들이 그 최고의 결전을 치른 날인데 그렇습니다. 아침에요. 네. 교통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고요. 그렇죠. 우리 수능생들 편안하게 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네. 있게 다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